2024 양장기능사 필기 대비 1과목 의복 구성입니다. 본 문제는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과목 의복 피복 구성 소단원입니다. 피복 구성, 인체 계측, 치수 설정, 의복 원형, 길원형의 활용, 옷감의 정리 필요성과 일반적 주의, 옷감과 실, 바늘의 관계, 옷감량 계산법, 보정, 봉제, 염색과 표백 및 세탁 관리 등이 의복 구성에 속해져 있는 소단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복의 기본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수포형, 나 관두의, 다 통형, 라 입체형. 답은 라번 입체형입니다. 의복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의 기본 형태는 띠나 끈에서 발생되어 기후와 풍토에 따라 수포형, 관두의, 전개형, 통형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수포형, 관두의, 전개형, 통형으로 기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수포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의형이라고도 하고요. 환상, 즉 고리처럼 둥근 모양의 허리띠에 천을 감거나 늘어뜨린 모양으로 에이프론 등이 있습니다. 전신으로는 원피스 드레스의 스타일과 같이 어깨에서 땅까지 늘어뜨리는 형식과 허리에서 감아서 어깨 위로 올려서 감아내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로브,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인도의 사리, 가운, 로브 등이 있습니다. 수포형은 전신을 덮어 체형을 나타내지 않고 옷감의 드레핑을 나타내며 위엄, 엄숙, 존귀 등의 성격, 왕, 귀족, 승려의 복장을 나타냅니다. 인도 주변에서 유럽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징은 수포형은 옷감의 드레핑을 나타내며 따뜻한 기후에서 형성된 형태로 옷감의 부드러운 주름을 연출하며 체형을 나타내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관두의입니다. 관두의는 헝겊의 중앙을 뚫어 머리를 통과시킨 것으로 상단을 피브라로 징그기도 합니다. 상지, 팔 부분의 피복이 부족하고 소매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키톤, 로마의 스톨라, 페브로스, 현대의 망토, 케이프, 판초, 중남미에서 실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트기형, 전개형입니다. 앞트기를 한 전신의 형태로 소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앞 여문분이 있고 띠나 끈으로 묶어서 입는 형태 또는 묶지 않기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성상 1부식과 2부식이 있습니다. 1부식은 원피스이고요. 2부식은 투피스를 이야기합니다. 동양적 의복, 즉 페르시아, 터키, 중앙아시아, 몽고,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민속 의상입니다. 특징은 앞트기형 특징, 대부분의 동양적인 것으로 동양계통의 민족 의상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형이죠. 인체의 형태에 맞도록 모양을 떠서 봉제하여 착용하는 의복형입니다. 유럽 계통의 의복으로 양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누어 발달하였습니다. 이 의복의 기본 형태 중 옷감의 드레핑을 나타내며 따뜻한 기후에서 형성된 형은 가 수포형, 나 전개형, 다 앞트기형, 라 통형. 답은 가번입니다. 3번 수포형의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 가 옷감의 부드러운 주름을 연출하며 체형을 나타내지 않는다. 나 중남미 지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직으로 내려진 주름이 특징이다. 다 동양적인 타입으로 상체의 체형을 나타내며 이부식이다.
라 유럽 계통 의복의 기본으로 현대 양복으로 발전하였다. 답은 가번입니다. 네 번째, 수포형 의복이 주로 사용되는 지역은 가 중남미, 나 인도와 주변의 유럽, 다 동남아, 라 일본, 한국. 답은 나번입니다. 2번입니다. 나. 5. 다음 중 수포형 의복은 가 기모노, 나 판초, 다 히마티온, 라 슈트. 답은 다번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가 직물로 짜여진 의복이 사용되기 전에는 가죽으로 된 것을 몸에 둘렀을 것이다. 나 가죽 이전에 의복의 근원으로는 띠나 끈을 생각할 수 있다. 다 원시 인류가 여러 부족으로 갈리어 이동하게 되고 각 지역의 기후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의복 형태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라 중세 이후 현대에 이르는 인도의 사리, 가운, 로프 등은 관두의에 속한다. 답은 라번입니다. 관두의와 관계없는 설명은 중후 장식적인 재료를 사용하면 위엄, 엄숙의 품위를 나타내어 왕귀족 복장으로 사용한다. 나 장방형, 타원형 헝겊을 중앙에 구멍을 뚫어 상단을 피브라로 증거서 머리를 통과시키기도 한다. 답은 풍성한 옷 모양으로 주름이 생기며 긴 것은 드레이핑 효과가 있다. 라 상지, 팔의 피복이 부족하여 소매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답은 가번입니다. 현대 의복 중 망토, 케이프는 무슨 형에 속하는가? 가 수포형, 나 전개형, 다 통형, 라 관두의. 답은 라번입니다. 9.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 수포형은 로프, 사리, 가운, 나 관두의는 키톤, 망토, 케이프, 다 앞트기형은 기모노, 카프탄, 반비, 삼, 라 통형은 판초, 토가. 답은 라번 통형입니다. 10번째, 몽고, 중국, 한국 등의 민족 의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암여민분이 있고 띠나 끈으로 묶어서 옷을 입는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가 수포형, 나 권의형, 다 앞트기형, 라 통형. 답은 다 앞트기형입니다. 11번째, 의복의 기본 형태 중 앞트기를 하며 우리나라의 민족 의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은 가 수포형, 나 관두의, 다 전개형, 라 통형. 답은 전개형입니다. 답은 12번, 동양적인 의복의 형식은 가 관두의, 나 수포형, 다 전개형, 라 통형. 답은 다 전개형입니다. 13번째, 의복의 기본 형태 중 앞트기형의 특징은 가 풍부한 옷으로 볼륨감이 있다. 나 드레이핑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 유럽 계통의 의복의 기본을 이룬다. 라 동양 계통의 민족 의상에 나타난다. 답은 라 동양 계통의 민족 의상입니다. 14번째, 카프탄형 앞트기형입니다. 카프탄형의 의복과 관계없는 것은 가 대부분 바지와 조합되어 있어서 이부식의 효과를 나타낸다. 나 페르시아, 터키, 한국 등의 민족 의상에서 나타난다. 다 앞 여민분이 있고 끈이나 띠로 묶어 입는 형태도 있다. 라 체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형태이다. 답은 라번 체형을 중심으로입니다. 15번째, 의복의 기본 형태 중 인체의 형태에 맞도록 모양을 떠서 봉제를 하여
착용하는 형태로 유럽 계통 의복의 기본인 형은 가 전개형, 나 수포형, 다 관드의 라 통형. 답은 라 통형입니다. 16번째, 다음에 의복의 기본 형태인 통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가 동양적인 것으로 몽고, 중국, 한국 등의 민족 의상에 나타나 있다. 나 유럽 계통 의복의 기본으로서 현대 양복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가 이에 속한다. 라 처음에 동물의 모피를 착용할 때 생각해낸 방법이다. 답은 나 유럽 계통의 의복입니다. 17번 통영 의복과 관계없는 것은 가 유럽계 의복의 기본으로 현대 양복으로 발전하였다. 나 착용 시 피브라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누어 발달하였다. 라 체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형태이다. 답은 나번입니다. 18번 의복의 기본형과 대표적인 의복과의 연결이 잘못 이루어진 것은 가 수포형은 토가, 나 관두의는 판초, 다 전개형은 케이프, 라 통형은 원피스 드레스. 답은 다번입니다. 전개형. 19번 피복의 제작상 특징으로 재료를 형체화하는 수단은 가 접합, 나 봉제, 다 첨가, 라 접착입니다. 제작상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 조형으로 재료, 설계, 제작, 피복으로 완성되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2차적 성형입니다. 의복 플러스 인체는 복장이 형성되는 거, 사회성이죠. 봉제는 재료를 형상화하는 연결 수단입니다. 20번 일반적인 의복에서 형질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경질성, 나 가변성, 다 함기성, 라 준공체. 답은 가번입니다. 경질성. 형질상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질성의 재료로는 의복의 소재는 주로 부드러운 재료 섬유질이고 특수목적, 갑옷, 파니에, 크리놀린에는 경질적인 재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준공체의 구조로는 인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즉 공간을 준공체로 만들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기성 성질에는 섬유질 자체의 함기량과 착용에 의한 2차적 공기층이 형성되는 것이 특색입니다. 가변성의 특징으로는 인체의 동작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됩니다. 21번 의복의 형질상 연질성인 것은 가 기사용 갑옷, 나 파니에, 다 크리놀린, 라 코르셋. 답은 라 코르셋입니다. 22. 의복이 인체를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가지는 형질상의 특징은 가 연질성 재료, 나 함기성, 다 준공체의 구조, 라 가변성. 답은 다 준공체의 구조입니다. 23번 의복의 재료와 착용법에 따라 피복상에 공간이 생겨서 동작 시 여유분으로 이용되는 것은 피복의 어떤 특성인가? 가 연질성, 나 함기성, 다 준공체, 라 가변성. 공간이 생겨서라고 그랬죠. 공간은 함기성입니다. 24번 의복의 기능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가변성, 나 실용성, 다 형태 안정성, 라 신미성 상징성. 답은 가번 가변성입니다. 기능상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용성, 신미성, 상징성이 있습니다. 실용성은 의복에 의한 인체와 환경의 적응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표지와 분장 등의 효과도 포함합니다. 신미성은
복식이 나타내는 심리와 용의, 분장 등의 외관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상징성은 복장이 나타내는 표시와 용의 및 분장 등 개체와 사회적인 상태 표시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형태 안정성, 두 번째 형태 안정성은요, 피복의 정리, 보관을 위해 필요합니다. 25번째 문제입니다. 의복은 연질성 재료의 준공체 구조이므로 의복의 사용, 정리, 보관 시에 기능상 어떤 특성이 필요한가? 가 신미성, 나 실용성, 다 형태 안정성, 라 상징성. 답은 다 형태 안정성입니다. 26번 의복의 구성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착용자, 나 착용 조건, 다 재료, 라 가격. 답은 라 가격입니다. 의복의 구성 요소로는 착용자, 착용 조건, 재료, 디자인, 제작 등이 있습니다. 27번 의복 구성 방법 중 평면 구성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가 신체 노출 면적이 많고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졌다. 나 북방 한대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다 신체의 노출 면적이 비교적 적다. 라 남자용 신사용과 여자용 슈트가 대표적이다. 답은 가번 신체 노출 면적이 등입니다. 의복 구성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 구성이 있습니다.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적으로 봉제하여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남방 열대형으로 개방적이며 노출 면적이 많고 풍성합니다. 수포형, 관두형, 전개형, 일부식 등이 있습니다. 재단 봉제의 기술보다는 착용의 기교를 요구하며 민족 의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풍성은 좋으나 비활동적이며 노인복, 휴양복, 노화되는 체형의 미화에 적당합니다. 두 번째 입체 구성입니다. 인체의 굴곡에 따라서 곡선으로 재단, 봉제하여 재료를 입체화시킨 것입니다. 북방 한대형, 밀폐 민착형, 개구부가 좁으며 활동복으로 적당합니다. 남자용 신사복과 부인용 슈트가 대표적인 입체 구성입니다. 신체 치수와 형태에 맞고 동작에 따른 여유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체 구성을 위해서는 착용자의 체형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가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입체 구성의 방법. 입체 재단이 있고요. 인체를 대신하는 체대에 직접 옷감을 갖다 대고 구성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의 이미지의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입체 재단은 이론적 수치보다는 감각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평면 재단이 있습니다. 인체 각 부위의 치수를 3차적인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산하여 제도화하여 구성하며 옷본 제작, 마름질, 봉제로 피복 제작을 일반화시켰습니다. 평면 재단의 특징은 옷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평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개방적으로 신체의 노출 면적이 많다. 나 착용의 기교를 요구하는 피복 형태이다. 다 진화가 잘 되어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었다. 라 대부분 일부식이나 이부식도 덜어있다. 답은 다 진화가 잘 되어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었다 입니다. 29번 다음 중 의복 구성의 방법으로서의 입체 구성의 특성은 어느 것인가? 가 착용자의 체형을 대체적으로 파악한다. 나 착용자의 체형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다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풍성하고 큼직한 형태가 필요하다.
라, 생활에 있어서 활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답은 가입니다. 30번. 다음의 입체 구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평면 재단법이 있다. 나, 착용자의 신체 치수와 같은 체대를 사용한다. 다, 봉제상 직선적인 구성이 많다. 라, 의복 형태가 기능적이다. 답은 다, 봉제상 직선적인 구성이 많다입니다. 31번. 입체 구성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가, 기능적이고 활동성이 크다. 나, 남방 열대형으로 발달한 것이다. 다, 국제성을 띤 피복이다. 라, 치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답은 나, 남방 열대형으로 발달한 것이다입니다. 32번. 의복 구성 방법 중 입체 구성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가, 개방적인 부분이 많은 남방계 외복. 나,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고 일부식으로 된 것이 많다. 다, 체형을 내재적으로 파악한다. 라, 북방 한대 지역에서 발생하여 밀착성이 높다. 답은 라, 북방 한대 지역에서 발생하여 밀착성이 높다입니다. 33번. 입체 재단 방법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가, 감각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나, 제도를 하여 옷본을 만든다. 다, 인체 각 부위를 측정한 치수를 사용한다. 라, 감각적인 재능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 답은 가, 감각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34번. 평면 재단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 옷본을 만든다. 나, 인체에 천을 직접 대고 한다. 다, 감각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라, 복잡한 디자인이나 실루엣을 제작하는 데 편리하다. 답은 가, 옷본을 만든다입니다. 35번. 생산별에 따른 봉제의 특징 중 정서적으로 생활을 밝고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봉제는 가, 맞춤복. 나, 기성복. 다, 간이맞춤. 라, 가정재봉. 답은 라번입니다. 생산별에 따른 봉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봉제입니다. 홈메이드라고 하죠. 시간적, 기술적 제약 없이 착용 목적에 따라 완성 가능합니다. 기술보다는 정신적인 면, 애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복, 오더메이드입니다. 착용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만족한 피복 제작 가능합니다. 고가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봉 과정을 거치고 비용이 고가이며 착용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성복, 레디메이드인데요. 대량 생산에 의함으로 디자인이나 치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패턴 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하고 곡선적 솔기는 되도록 직선으로 하고 다트와 바느질 솔기의 수는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합니다. 4. 간이맞춤입니다. 이지오더입니다. 정해진 형태 중 각자의 치수에 따라 옷감 선택하여 맞춥니다. 가봉은 생략됩니다. 가봉이 생략되므로 치수를 잴 때 체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기성복과 주문복의 중간으로 주문복보다 빨리 완성됩니다. 36번. 다음 중 의복 생산에서 가봉 과정을 거치고 비용이 고가인 방법은 맞춤복, 가번 맞춤복, 나 가정재봉, 다 기성복, 라 이지오더 간이맞춤이죠. 가 맞춤복입니다. 답은 37번. 피복의 제작 형태 중 맞춤복의 특성은
등급에 의하여 각 치수의 패턴이 갖추어진다. 의복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제작법이다. 착용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며 보정 및 가봉의 과정을 거친다. 몇 가지 정해진 형태 중에서 각자 자기 치수에 따라 선택한다. 답은 착용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며 보정 및 가봉의 과정을 거친다 입니다. 38번 맞춤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고가이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착용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패턴 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정 및 가봉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답은 패턴 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하다입니다. 39번 다음 중 그 특징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정재봉은 시간적이나 기술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의복의 착용 목적에 따라서 서둘러서 완성할 수 있다. 맞춤복 입는 사람 개개인의 신체 치수에 따라 본을 만들고 보정 및 가봉을 거듭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기성복 의복 제작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제작 시간과 비용이 고가인 것이 단점이다. 간이맞춤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적인 것으로서 몇 가지로 정해진 형태 중에서 각자 자기 치수에 따라서 옷감을 선택하여 맞춤을 하는 것이다. 답은 기성복 의복 제작에 있어서 이게 틀린 거죠. 40번 기성복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패턴 메이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곡선의 솔기는 직선으로 한다. 가능하면 다트와 솔기의 수는 줄인다. 가능하면 한 벌씩 재단한다. 답은 설명이 잘못된 거죠. 한 벌씩은 아니죠.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41번 기성복이 갖는 단점은 유행성 결여, 가격 저렴, 재질의 저질, 디자인의 단조. 답은 디자인의 단조입니다. 42번 피복 제작 형태 중 정해진 형태 중에서 각자 자기 치수에 따라서 옷감을 선택하여 맞춤하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방법은 맞춤복, 간이맞춤, 기성복, 가정봉제. 답은 간이맞춤입니다. 43번 간이맞춤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가봉을 하여 패턴을 수정한다. 제작에 필요한 신체 치수를 세밀하게 측정한다. 몇 가지 정해진 형태 중에서 자기의 치수에 따라 옷감을 선택하여 맞춤하는 것. 제작 시간이 길고 고가인 것이 단점이다. 답은 몇 가지 정해진 형태 중에서 자기의 치수에 따라 옷감을 선택하여 맞춤하는 것이 간이맞춤의 특징입니다. 44번 간이맞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해진 형태 중에서 착용자가 선택한다. 제작 기간이 맞춤복보다 오래 걸린다. 각자 치수에 따라 옷감을 정하여 맞춘다. 일반적으로 가봉은 생략한다. 답은 제작 기간이 맞춤복보다 오래 걸린다입니다. 이 밖에 피복의 착용이 있습니다. 피복은 착용됨으로써 복장으로 성립되었으며 완전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의뿐 아니라 속옷, 장식품까지 잘 선택하여 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속옷은 속옷의 종류로는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파운데이션은 신체의 결점을 보충하여 프로포션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브레이지어, 거들, 코르셋, 웨스트 니퍼 등이 있습니다.
언더웨어로 직접 피부에 닿는 것으로 피부의 더러움을 막아주고 보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슈미즈, 슬리머, 콤비네이션, 블루머, 셔츠, 브레프, 팬티 등이 있습니다. 란제리는 겉옷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고 속옷의 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슬림, 캐미셜, 패티코트, 네그리제, 나이트 가운, 파자마 등이 있습니다. 속옷의 선택은 위생적인 목적에 맞도록 선택을 합니다. 장식품 등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외래적인 것, 이브닝용 장갑, 모자와 장갑, 결혼 반지 등이 있고요. 실용적인 것으로 방한용 장갑, 양산, 양말, 핸드백, 시계 등이 있고요. 장식적인 것으로는 목걸이, 이어링, 팔찌, 브로치, 핀, 빗, 리본, 반지 이런 조화 등입니다. 장식과 실용을 겸한 것은 단추, 브로치, 버클, 벨트, 스카프, 머플러, 숄, 스톨, 시계 등입니다. 액세서리의 선택은 착용자 및 의복과 조화되며 복장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체 계측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